노조와는 상종 안 한다며 80세 노인이 300억 원 상당의 공장 부지를 시의 통째로 기부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상여금과 자녀 학자금까지 반납했던 그 직원들이 왜 결국 자신의 일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85년 중소제조업체들의 활기찬 기계 소리가 가득했던 안양 석수동의 삼덕재지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평화로운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삼덕재지는 펄프 배합 비율을 업계 관행인 70대 30이 아닌 80대 20으로 유지하며 품질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원가는 15% 더 들었지만 백색도와 불투명도가 뛰어난 종이는 출판업계에서 명품으로 통했습니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진열된 베스트셀러와 유명 참고서들의 상당수가 바로 삼덕재지의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입시철인 3월이 되면 참고서 주문이 폭주해 3월은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 즐거운 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60명의 직원들은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며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직원들을 위해 매년 두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 가족까지 초청해 회식을 열 만큼 정이 넘쳤습니다. 이러한 품질 경영 덕분에 1990년대 초반부터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출판 시장에도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에게도 호평을 받으며 수출 물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회사는 안양 지역 납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삼덕재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석수동 상권의 중심이었고 점심시간이면 식당 가는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을 넘고 이직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직원들에게 이곳은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삼덕재지 도보 5분 거리라는 문구가 집값을 올리는 보증수표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전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데도 앞장서며 존경받는 기업가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초등학교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들에게 쌀을 보내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안양시로부터 3년 연속 모범 기업가상을 받을 만큼 삼덕재지는 지역의 자랑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는 첫 번째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삼덕재지의 진짜 저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IMF 직후 6개월 만에 주문량이 60%나 급감하며 다른 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거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삼덕재지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신 회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전 직원이 임금의 20%를 삭감하며 고통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직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웠는데 토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전기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공장의 모든 불을 끄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희생 덕분에 2000년대 들어 경기가 회복되자 삼덕재지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회사는 약속을 지켰는데 삭감했던 임금을 소급해서 모두 돌려주고 중단했던 지원도 재개했습니다. 그해 추석에는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특별 성과급까지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보답하듯 외환 위기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낸 삼덕재지는 진짜 가족 같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삼덕재지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회사의 운명은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권익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며 모두가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했습니다. 전재준 회장조차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실은 냉혹했고 노사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요구사항이었는데 과거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성과급 도입, 야근 수당 할증 등 감당하기 힘든 조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단절로 회장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며 풀던 문제는 이제 차가운 교섭 테이블로 옮겨졌습니다. 노조 측에는 외부 전문가가 동석했고 회사도 어쩔 수 없이 노무사를 고용해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투쟁 방식의 과격화로 대화가 막히면 곧바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04년 첫 파업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내면서 40년간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으로 납품이 늦어지자 거래처들은 주문을 끊었고 매출이 줄어드니
회사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며 의심했고 회사 측은 무리한 요구를 하며 반발해 불신의 벽만 높아졌습니다. 2005년부터는 봄에는 임금 교섭, 여름에는 파업, 가을에는 직장 폐쇄가 반복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경기도 화성의 경쟁업체는 갈등 대신 성과 공유제를 도입해 노사가 협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화성의 업체는 직원 수가 200명으로 늘며 승승장구했지만 삼덕재즈는 끝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며 시작된 투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40년 역사를 자랑하던 공장은 문을 닫았고 가족 같던 60명의 직원은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하루벌이 중소기업에게 장기간의 조업 중단은 곧 회사의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노사 양측이 서로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을 몰랐고 경영진은 직원들의 생활고와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노조와는 더 이상 상종 안 한다는 말과 함께 300억 원대 공장 부지를 안양시에 기부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사라지는 순간 회장은 IMF 시절 회사를 살리려 헌신했던 직원들과의 비극적 이별을 아파했습니다. 회사의 폐업은 단순히 직원들의 실직으로 끝나지 않고 석수동 지역 경제 전체에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북적이던 식당 가는 손님이 끊겨 텅 비었고 인근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거리에 가득 찼습니다. 물량을 공급받던 인근 협력업체 두 곳마저 매출이 급감하여 결국 직원을 감원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건실한 기업의 몰락이 지역사회 전체를 얼마나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노사 관계의 끝에는 승자는 없고 오직 상처 입은 패배자들만 남는다는 잔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갈등을 빚고 있을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삼덕재지 사태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기보다 투명한 소통으로 함께 생존할 방법을 찾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삼덕재지의 안타까운 결말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사회에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